중국은 2024년 현 기준 14억 인구수를 가진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다른 성격들, 그리고 집단과 정체성들이 극명하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와 가난, 빈부격차와 지방과 소도시, 대도시, 지역별 간의 격차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지마을, 그런 외딴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쪽은 2024년을 살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문명과 거리가 매우 먼 것 같은 흡사 1960년대를 연상케 하는 느낌마저 들게 하죠. 중국의 전기차 기술력 등 한쪽에선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문화 수준도 낮은 편이고 경제나 시민의식마저 차이가 있어, 즉 집단 간의 양극화가 꽤 큽니다. 그래서 발전된 중심지에서 현재 자유롭게 인터넷을 하는 현재의 우리가 일종의 수혜자라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변방적 집단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중국의 외딴 마을에 관련된 괴담처럼 소문이 무성한 이야기이고, 이 마을에 관련해서 어떤 비하의 목적은 절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상품 백화점 붕괴 시 물건을 훔쳐가는 악마의 미소가 있었듯이, 이것이 어느 국가적인 특징이라기보단 발전과 문화의식과 시대상이 반영이 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길이 넓고 포장이 잘 안 된 곳이 종종 있기도 한데, 그런 곳이나 이제 화물차가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불행히도 차가 뒤집어지는, 전복이 되는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화물차가 전복이 되어 싣고 있던 물건들이 도로에 쏟아지면 도로 길가 근처 마을 주민들이 봉다리들을 하나둘씩 챙겨서 이제 모여들곤 하죠. 어느 정도 쓸만하다 싶으면 무엇이든 일단 주워가는 겁니다. 화물차가 전복이 나서 소문이 돌면 금방 돌고, 삽시간에 화물차 기사가 어찌 수습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닥치는 대로 쓸어 간다고 해요. 운전기사가 소리를 치고서 이제 뭐라 해도 말릴 새도 없이 그저 지켜볼 뿐이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한꺼번에 달려드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죠. 정확히는 남의 물건이고 절도이지만 사실상 그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수박, 참외, 과일 서리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처럼 말이죠. 심지어는 과일 같은 먹을 게 아니더라도 기름 탱크가 전복이 되면 물통을 들고 와서라도 퍼닫는다고 합니다. 돈 되는 건 그냥 다 들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마치 과거의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 악마의 미소처럼 말이죠. 사실 이것을 절도 범죄로 신고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수는 있는데, 과정과 절차도 좀 수고스럽고 하니까 회사들은 그냥 손실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전복되는 사고가 일상처럼 흔히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화는 나지만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는 거죠. 또 이제 전복이 되어 물건이 쏟아지면 70% 정도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상품 가치가 없어서 어차피 폐기 처리해야 되는데, 그 뒤처리를 좀 해주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차가 전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워낙 장거리 운전 코스라 화물차 기사들이 졸음 운전을 하기도 하고 차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원인은 사실 다양한데 유달리 그 길에선 전복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다. 길에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에서 귀신 같은 게 목격이 된다는 자유로 괴담이 한창 예전에 돌았었는데, 정말 도로에 뭐가 씌어서 차들이 전복이 되기도 하나 영 껄끄럽고 미심쩍다는 거죠. 당연히 화물차 기사들이 그 운송 코스를 배차받기도 싫어하고, 그 길을 안 가려면 또 삥 둘러서 가야 돼서 너무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뭘까 회사 차원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당시 초기의 결론이 뭐였냐면, 길이 워낙 험하기도 했지만 혹시 화물차가 전복이 되면 물건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 도로 근처에 살던 변방의 주민들이 의도를 갖고서 고의적으로 어떤 장치를 숨겨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당연히 조사를 해보려고 했었고, 이걸 대놓고 조사원들이 조사하러 가면 무조건 주변에서 눈치를 채니까 화물차 하나를 두고 이제 버려지는 헌옷 같은 걸 그냥 엄청 싫었대요. 어차피 버릴 헌옷인데 일종의 미끼 같은 거죠. 주민들은 화물차가 전복이 되면 랜덤 박스처럼 뭐가 든지는 당연히 모를 테고, 그 헌옷을 실은 화물차에 사방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센서나 이것저것 체크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달아놨대요. 만약에 그 화물차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전복이 되면 원인을 이제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화물차가 그 길을 지나갔는데 전복이 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갔대요. 물론 그 길을 지나간다고 100% 전복이 된다, 이런 건 또 아니라서 확률적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다른 데보다 많다는 거지. 그래서 몇 번이나 화물차들을 바꿔가면서 그 길을 지나다니게 했대요. 그런데 또 전복이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화물차 기사들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부주의한 것이다. 기사들 잘못이다. 왜냐하면 카메라랑 센서를 단 화물차들을 여러 차례 그곳으로 보낼 땐 기사들이 그걸 머리로 인지를 하니까 안전운전을 하고 정신이 깨어 있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존의 전복 사고들은 정신이 안일해져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는 문제가 없다. 기사들 교육을 다시 철저하게 하고 정식으로 다시 그곳에 평상시처럼 화물차 운송을 재개한 거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또 전복이 되더랍니다. 그 전복된 차량은 카메라랑 센서 등이 없는 미장착 차량이었는데 전복이 된 거죠. 야, 이거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그때 운전했던 기사 말로는 커브길에서 갑자기 뒤집어졌다. 베테랑 운전기사였는데 자기도 이걸 잘 설명을 논리적으로 못하더래요. 그런데 이상한 형상 같은 걸 봤다. 그게 아마 귀신인 것 같다. 블랙박스 카메라가 하나 달려있긴 했는데 사각지대라서 카메라에 당기진 않았더래요. 그래서 사측에선 너무 화가 나서 그 길을 운전했던 기사들을 다시 쭉 한 곳에 모아서 다자대면을 했대요. 졸음운전이라고 한 사람들, 갑자기 차가 제어 불능이었다는 사람들, 다시 제대로 말을 해보셔요. 혹시 뭐를 봤냐고. 그동안은 기사들이 구체적으로는 사측에 말을 하진 않았는데 한 사람이 입을 여니까 다들 하나둘 입을 열더래요. 사실은 졸음운전을 해서 헛것을 본 것 같아서 괜히 그 이야기까진 하진 않았는데 뭔가를 다들 보긴 어쨌든 본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졸음운전을 했다, 이 정도로 말을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하게 다들 털어놓으니 뭔가를 봐서 놀랬었고 그게 사고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정확히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파악이 안 된다.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냐면 미친놈이 헛소리하는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찔려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좀 화가 많이 난 거죠. 화물차가 전복이 되면 그게 뭐가 됐든 생선이든 과일이든 쌀이든 라면이든 다 들고 가는데 이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회사는 대도시에 본사가 있는데 알게 모르게 소도시나 이런 쪽 변방 쪽 사람들을 약간 낮게 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게 있었대요. 여태까지 당한 게 화가 나기도 하고 뭔가 그런 냉랭한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뜬금없는 발주가 나왔대요. 그 길로 운송하는 화물차 발주가 나왔는데 독성이 있는 보고를 잔뜩 싣고 가라는 거예요. 보고 요리 전문점에 대량 납품을 할 거니까 보고들을 잔뜩 싣고 가라. 그게 그 회사의 최종 결론이라고 합니다.